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바로 열린 이 FOMC 결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묘한 시점에 열린 FOMC 예상대로 스몰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In considering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네, 자 이번처럼 FOMC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건 거의 드문 일인데요. 자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 자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0.25% 인하를 했죠. 네. 들어가기 전에 거의 90% 이상, 99%인가요? 인하 0.25 할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의 속도가 이번 발표 이후에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인하 속도가.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내년도에 네. 1.25% 내릴 거라고 시작을 했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 그다음에 이제 0.75%, 이제는 0.5%. 그러니까 내년에 두 번만 내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양적 축소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보유량을 줄이면서 미 연준이 유동성을 좀 흡수를 할 거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통화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씩 완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재정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엄청난 재정 정책을 쓸 것이 아닌가, 즉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이게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그러면 아예 멈춰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지금 보고 있으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플레이션도 미 연준이 원하는 2%대 초반, 2%가 목표치인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2.1에서 2.3% 정도니까 대충 예측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금리는 계속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데 네. 언제 멈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11월의 FOMC보다 12월의 FOMC가 더 중요해 보이죠? 아마 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인하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네. 낼까 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금리 인하와 함께 트럼프 당선 여운이 아주 짙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규모의 감세, 미국 우선주의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가 만만치 않게 지금 강달러, 거기다 이제 고금리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미 예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금리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선진국들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달러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급격하게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노래를 부르는 이 AI 사이클, 네. 미국의 IT 사이클이 크게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아주 크게 높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이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16%포인트 정도 높여줄 것이다. 네. 엄청난 숫자죠. 16%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연간 2% 정도를 더 더해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감소한다든지 쿨링 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 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대표적인 경제들의 이 AI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한번 보시면 네.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거의 80~90%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지금 이 AI 산업을 가지고 전략적 무기로 만들고 있다. 그만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면 금리를 굳이 많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는 3.5%에서 4% 정도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향후 1년이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서 또 관세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 절상되기보다는 절하될 가능성이 점점 좀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달러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제 강달러가 조금 더 그쪽으로 베팅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네요. 네. 달러에 베팅하는 국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수출주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수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를 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은 수출 관련주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출이 좋으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요. 요즘에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속화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FSD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만약에 원화가 절하된다면 당연히 수출주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출주를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강달러 거기다 이제 고금리,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한 옥석을 좀 가려볼까요, 위원님? 네. 자, 우리 지금 트럼프 수혜라고 얘기를 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있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통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은행주라든지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상승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요, 관세를 올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미국만 잘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모습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수입 가격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을 낮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서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헬스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IRA 이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케이스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공동 수혜. 인 AI 산업입니다. 공동수혜. 예,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미국은 이 AI를 딱 잡았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AI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얼마나 전략적 무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이 성장 자체가 장기화되는지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미국이 갖고 있는 대단한 소비시장 그리고 그 소비시장이 그 소비시장을 이용해서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AI 산업이 확장될 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이제 AI를 잡았어요. 예, 네. 이제 GDP가 AI로 증가하는 비율이 클 것으로 앞서서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도 나스닥이 아주 강세지 않았습니까? 재고가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핵심의 수혜자, 자 머스크, 이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라는 그 질문을 앞서서 드렸는데 네. 궁금한 분들은 한 주라도 일단 시작을 해라라고 저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대선이 지나갔으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의 어떤 미래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플러스 FSD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고요. 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스타링크라든지 또 그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또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죠. 예, 뭐 나사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게 스페이스 X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타링크는 뭐 엄청난 것이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쫓아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PER이 높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예,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글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 자율주행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판매 대수 전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줄 것이고요. 여기서 또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자율주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 앞으로 장기화돼 버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테슬라에서 이것을 사와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보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AI 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 부분이 또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 후에 더 관계를 탁 이게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머스크를 보면서 정말 사업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퍼가 높은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본부장님,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네.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네. 미국은 컴백의 화답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국내 네. 증시는 트럼프의 컴백에 우울해진 상황에서 네. 미국으로 시선을 더 옮겨야 될까요?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당연히 미국에 대한 시각을 더 높이셔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화가 절하되면 수출이 더 잘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낮아야 되고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떨어뜨리기도 참 어려운 환경일 것이고요. 그럼 내수 시장은 계속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국가적인 그 투자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6%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65%, 많이는 7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하나도 안 오르고 미국 시장만 100%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정확한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지금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AI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무기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무기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된다. 예,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
AI 산업에 있어서 많은 연관성을 높이고 계속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IT 업종, 특히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짜시는 게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계속 팔로우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래도 오르는데 국장만 하락이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자, 미증시에서의 수익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방송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